한창 수상한 시절인데 시기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일 여러 번의 어떤 진료를 거치고 있으면서 지금 오랜만에 물론 다른 국민 배우의 활동은 안 됐지만 거의 풀로 다 모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이동대 배우부터 이제 인사로 행사 지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포레스트 아트 시네마 메디로 부탑 관객 여러분, 메디로 부탑에서 하늘역으로 출연한 이용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부탑에서 정연역으로 출연한 배우이자 작가인 연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메이드 인 부탑에서 마성의 집순남 민호 역할을 맡은 배우 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자 간담회 때보다 더 뜨겁고 뭔가 감동이 차는 오늘인데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이드 인 부탑에서 공식 역을 맡은 배우 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메이드 루타 연출한 김정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극장에서 안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 좀 약간 색다른 공간에서 하니까 이 지브리 많이 색다른 것 같지 않아요? 주로 영화 지브리는 주로 이제 영화 상영하는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많이 색다른 것 같아요. 뭔가 책 쓰시는 작가님들 이렇게 할 때 이런 토크 같은 거 할 때 뭔가 이런 느낌 아닌가요? 오늘 좀 그런 느낌이네요. 영화지만 책처럼.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더술이라는 공간이 복합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독특도 실제로 하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관에서만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배우님들 서서히 참여 의사를 밝혀주면서 이제 빨리 더 한 번 열어달라는 어떤 요구에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최소한의 질문만 드린 채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과 이제 얘기로 나눌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집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래머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아까부터 본인이 이렇게 진행을 잘 못하실까봐 걱정하셨거든요. 진행 잘 하시는 분인데 관객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응원에 힘입어 오늘 잘 하실 거로 믿습니다. 감독님께서 발표해주셔가지고 더 갑자기 긴장해서 더 긴장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가 돼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토킹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약간 좀 중구난방의 어떤 토크가 될 것 같은데 좀 감안하시고 좀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는 8년 만에 두 번째 작품을 내놓으셨어요. 아,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 첫 작품 보셨을 것 같아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네. 특별한 장이라고 네. 얘기하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작 같은 경우는 약간 일종의 동성애에 대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약간 농미랑 어떤 상해심도 좀 나오고, 어떤 그런 이를테면 어떤 동성애에 대한 그런 거를 정보를 주고 좀 뭔가 알리겠다는 약간 계기가 많이 보였다면,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약간 사람 대 사람 간의 어떤 그냥 사랑으로도 많이 느껴지면서 동성애의 것들도 그대로 그냥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좀 있었거든요. 일종의 좀 태도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90년대의 어떤 청춘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할 때는 제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 마인드가 엄청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스스로 좀 많이 경직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도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이 영화는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어. 약간 계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다음에 영화를 만들면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좀 스스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좀 자유롭게 이제 작업 자체도 만들 때도 자유롭게, 그리고 영화를 보시는 분도 좀 자유롭게 그렇게 느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그때보다 많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그래서 영화가 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 잘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이 좀 빗발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의 질문으로 지금 툭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직접 전해주는 구체가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첫 정편인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네이버 포털에서 1,000원에 지금 관람을 너무 저렴하게 받으세요. 한번더 집에 돌아가시면 관람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1,000원 그 이상은 다음 지구할 때는 그 DVD라도 좀 가져와서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마 방금 말씀하셨던 건 사실 이제 배우로서 참여하시고 작가로서 함께 참여하셨던 영문경 배우님 혹은 이제 작가님께서 각본을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결들은 좀 많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궁금한 게 감독님의 책을 보면은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약간 쉽지만 어떤 결말까지 가는데 너무 이제 힘듦을 많이 피력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그 영문경 작가님과 어떤 협업으로 좀 이 작품을 좀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런 협업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협업 과정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의 원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서사의 소재를 감독님께서 되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또 감독님은 실제 감독님의 주변에 계시는 김승현 대사의 개인분들이 부른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게 실제 하는 이야기고 실제 누군가가 말하길 원하는 이야기라는 지점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믿고 갔고, 그 사실이 있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 더 이런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오히려 먹지 않아도 계속 서로가 그 태도를 견지하면서 작업하면 그 마음은 묻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이전에 우선 이 이야기들을 어떤 특징을 가진 캐릭터, 하늘이랑 공식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겪을 건지, 또 똑같이 그 90년대생 개인분들이 겪었다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어떤 말들을 나눌 건지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업을 했는데 감독님이 제가 좋아하는 코드를 좀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작가로서는 계속 수정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생각보다 수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매우 기뻤다. 빨리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작업이었다. 그 영민 작가님이 가진 어떤 취향, 뭐 방법, 시나리오 작법 뭐 이런 걸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그 전에 영민 작가님이 썼던 다른 시나리오를 제가 보고 그 시나리오로 바로 영화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좋은 장점을 여러 개 발견을 했었거든요. 캐릭터도 그렇고 뭐 어떤 씬이나 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작가랑 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던 거지 그냥 뭐 별로 안 좋았는데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오해가 약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90년대 이른바 90년대생 게이들 이야기를 이 영화에 많이 녹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당사자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가져왔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한테 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그 친구들이 자기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혹시나 최근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얘기를 소설가가
무단으로 도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무단으로 도용한 건 아니고 그 친구들하고 다 합의를 본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아 되게 자기 얘기인지 몰랐는데 아 그때 내가 했던 얘기였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캐릭터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조금씩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야 네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 그랬더니 아 맞다 그거구나 하면서 이게 좋아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영화 만들 때 내가 얘기했는데도 또 까먹고 있다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네, 아무튼 그 본인들의 다 동의는 받은 형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웅배우 배우님께서 인터뷰에서 밝히시기를 상처받고 차별당하는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하는 작품을 이제 본인이 어떤 추가로 바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주광선 그런 점에서 김광수 감독님과의 만남은 좀 필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들이 정말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이용래 배우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퀴어 영화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이제 어떤 성의 방향성이 그쪽에 아니신데도 되게 뭔가 딱히 어떤 그 동성애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느낌은 아닌데도 되게 간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서른이의 어떤 느낌들이 되게 너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님께서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신 거예요. 말투와 행동을 김 감독님의 것을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질문의 정성에 정말 영광입니다. 인터뷰도 찾아봐 주시고 목이 막혔어요. 하늘이라는 인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을 많이 참고한 게 이제 사실이죠. 감독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걸 뭔가 어떠한 부분을 캐치해서 아 이렇게 해야지 라기보다는요 감독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한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하늘이라는 친구의 정서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와중에 제가 자주 만나는 감독님의 어떠한 성격이나 이러한 포즈들이 저도 모르게 참고를 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감독님의 패션이 저는 되게 좀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좋은 의미였어요. 예, 좋은 의미를 느꼈는데 그 부산에서 올라온 관객은 약간 대충 입고 온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 극중에서 이제 정희 배우님께서 이제 그 민호와 처음에 연애를 이제 하러 갈 때 머리 핀 상태에서 연애를 하러 갈 때 그때 그 차림은 반바지와 이제 마이와 브이넥을 걸치셨는데 그거는 감독님께서 직접 많이들 이제 보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대로 이제 하고 나오셨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의상은 꼭 감독님이 입으라고 하셨던 어떤 부분인 건지 갑자기 궁금해요. 그쵸. 전적으로 감독님께서 입으라고 하셔서 입은 옷이었고 그게 또 감독님의 옷이에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처음에는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 옷에 또 얽힌 또 사연이 또 로맨틱한 사연들이 있거든요. 감독님의 그냥 그런 것들이 또 이 의상 안에 녹아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뭔가 갑자기 어떤 물건도 거기에 의미가 생기고 사연이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면 좀 특별해지잖아요. 근데 그 옷에 약간 봉식이와 민호의 그런 관계성이 또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전용주 감독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봉식이가 민호랑 그 데이트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 영화에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그 장면이라고. 그 전용주 감독님 취향은 아니었던 옷이지만 저는 봉식이가 그 옷을 입으면 좀 약간 로맨틱하면서 특별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입은 거였는데 전용주 감독님 취향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특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특별했고, 네. 아무튼 저는 되게 좋았어요. 즐겁게 입었습니다. 정배우님 배우 어떤 인생에서 그러한 어떤 옷을 또 소화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파격적이었고 다른 연습 때마다 감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강민규 배우님 질문 하나 듣고 나머지 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민규 배우님은 지금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전 대들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대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심지어 최근에 개봉한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목소리로 출연해가지고 이제 되게 신스틸러로 그런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또 배우님 그 인터뷰도 찾아봤더니 원래 꿈이 개그맨과 가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그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영화에서는 DJ로 또 이제 활동을 또 하신 어떤 것도 있고 뭐 주성 씨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 입장에서도 최근에 서울상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는날 배우가 이제 타기를 하게 되면서 되게 페이크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아는 질문은 그래서 왜 아는 거야? 써줬어요. 아, 네. 그래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처음에 그 공식과 만났을 때 그 순백색의 그 모든 게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식은 사실 결벽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취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백으로 승부하자는 어떤 그 처음부터 야력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질문은 아니고 질문은 뭐냐면 퇴장하실 때왜 백스크린 하셨나요? 그렇죠. 그 장면에서 유난히 제가 좀 긴장을 했었어요. 실을. 네, 촬영 장면에서 그 의상도 굉장히 그 순백색의 옷을 입었었고 뭔가 배드민턴 장면에서 이제 봉식하고는 이제 거의 처음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약간 내가 관심이 있는 이 봉식에게 뭔가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긴장감이 좀 있어서 이 영화에서 좀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이 있었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나온 게 아마 내가 최고로 멋있게 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는 그런 저의 무의식이 약간 빅뱅 뮤직비디오와 비슷한 흡사한 그 백스텝을 만들지 않았었나. 제가 조금 이렇게 덧붙여보면 원래 그 흰옷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그날 민호가 입으려고 했던 옷은 원래는 이 푸른색 계열이었는데 그날 공식기 옷하고 이렇게 약간 색깔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겹치는 걸 택할 것이냐, 왜냐면 나랑 비슷한 옷을 입었네요 이런 느낌으로 겹치는 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올 화이트로 갈 것이냐 해서 그냥 화이트로 가는 게 더 좋겠다. 겹치는 것을 뭔가 새로운 뭔가 이렇게 그러면 대사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서 대사를 만드는 게 좀 저 입장에서 좀 어려웠거든요. 그날 만약에 영웅 작가랑 같이 출연하는 거였으면 제가 이제 대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약간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면은 이제 화이트로 가자고 했고 그 백스텝도 그때 이제 그 저하고 둘이 이게 퇴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눈을 그냥 보면서 이렇게 뒤로 빠질 것 같아? 아니면은 뒤돌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이렇게 계속 피하지 않고 눈을 계속 보면서 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봐 했는데 그게 카메라에 되게 잘 담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백스텝은 사실은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건 아니었는데 민호가 음식을 자기는 끝까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뒤로 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오고. 맞아요. 그 제가 너무 긴장해서 여기 자세히 기억이 안 났었나 봐요. 근데 저는 영화 보고 저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 장면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네, 약간 스스로가요. 근데 약간 이게 뭐지 하면서 자꾸 잔상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면 중에 하나로 기억해요. 네,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 분들께 이제 질문을 해주셔야 이제 그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러니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광민규 대표님에 대해서는 마성의 직진남인데 후진을 했다. 그 직진남인 것만 보면 얘기 평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 일부 대선보 직진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질문이 사실 너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이제 막 드리자면 공원에서 민호와 공식의 키스씬에서 배우님들 얼굴 사이에 이제 햇빛이 비치잖아요.
석양은 그걸 의도하신 거라고 질문 드렸는데 사실 그런 비슷한 게 두 개란장에도 더 강력하게 돼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꼭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얘기를 석양은 의도하신 거죠. 예, 의도한 게뭐 정확히 맞고요. 그걸 위해서 원래 두 분이 그 킥보드 타고 막 이런 장면을 원래 그 공원에서 먼저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그 해가 어쨌든 져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걸 매직 아워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그 매직 아워 어쨌든 마술처럼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낮에서 밤으로. 그래서 그걸 찍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찍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그때 NG가 많이 나서 만약에 그걸 놓치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다시 찍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스트레스였어요. 그날 만약에 이제 오케이를 못 내면 그 다음날 와서 찍을 것이냐 아니면 동님이 하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러고서는 그만 찍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그냥 만약에 그 NG가 나서 오케이가 없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장면은 너무 중요하다 이 영화에서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행히 두 분이 너무 뭐 연기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그냥 오케이가 났죠. 그 다음 질문은 이용대 배우님인데요.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책에 써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서 미안해라고 써있는 문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다 기억하시죠? 혹시 못 치셨다면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홍대 배우님께서는 그 문구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글씨 찍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 연문경 배우님하고 영화에 나온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많이 더 너무 슬펐어요, 그 씬. 저는 우리 병원보다 그 씬이 더 슬펐다 할 정도로 많이 슬펐던, 정말 슬펐던 씬인데 어떠셨어요? 엄청 울더라고요. 초면이었는데. 아니, 지청신, 물론 그때 지청신은 몰랐지만, 물론 무섭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워낙에 리딩 때부터 살갑고 맑은 배우님이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알고 있었지만 성격은 둘이 같이 겪는 첫 연기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쓴 글이고 제가 고안한 문장이고 제가 책을 갖다 준다고 머릿속 이성적으로 만들었던 장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책의 촉감을 집어서 건네주고 눈을 보고 하니까 되게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너무 슬픈 감정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 정연이 화내도 그랬겠지만 조금 더 드라이하게 좀 더 누르고 쿨하게 대응하면서 그래서 더 진한 감정 막 이런 걸 상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좀 둘 다 많이 감정을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감정을 되게 치고 잘 빠지는 어떤 그런 웃겼다가 되게 긴장하게 했다가 그런 어떤 그 안극초들이 대단히 어떤 면이 있다. 그리고 공공이의 어떤 방송의 시청자가 26명이라고 저는 요청했는데 그러면 시청자들이 큰 손이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큰 손이 계시겠죠? 이렇게 사과로 통솔은 3만 원으로 큰 손이 될 수는 없고 제일 쓰면 되죠. 네? 매일.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시기도 나름 그 옥탑방에서 명품샵을 차린 친구이기 때문에 되게 후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네, 이게 양보단 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편집본 시사를 했을 때 그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공식이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냐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CG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중요한 게 민호가 거기에 무슨 말을 남기는지를 관객들도 보고 거기에 그 공식이 반응을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공식에 읽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들어와서 그냥 휙휙 올라가면
나중에 민호가 이제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그렇다고 그 민호가 이렇게 얘기할 때만 또 사람들이 안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26명보다는 좀 더 많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트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더 들어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유를 대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마이크가 총 4대인데 한 대 그 노래방용 마이크를 이렇게 내설해 놨거든요. 정대현님이 갖고 계시길래 이거 뭔가 좀 인상적이라서 지금 이게 노래방용 네, 노래방용으로 이제 늘 이제 금방으로 정대현님이 가지고 계시죠. 아니 제자리 보시다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배우님께서 쭉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호는 공식에 어떤 면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약간 고발적인 질문이고 또 반대로 또 공식이는 왜 민호에게 빠졌을까? 저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상상을 하죠. 근데 봉식이와 촬영을 할 때도 느꼈었고 실제로 배우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었고 약간 그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근데 츤데레인데 약간 이렇게 뭔가 당기는 항상 저는 당긴다고 지구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슬픈 눈을 가지고 뭔가 사연 있어 보이고 뭔가 보듬어주고 싶은 매력이 저도 동봉이의 매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작품에 잘 녹아 있었던 것 같고 그 매력을 휘 배우님이 정말 너무 잘 살려주신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눈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민호는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식은 왜 민호를? 일단 저는 이런 저를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공식이가 민호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라 해야 되지? 민규 형 같은 민규 형처럼 이렇게 뭔가 공식이가 만나보지 못했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생소하고 처음 보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감정? 또 공식이가 이제는 약간 또 뭔가 이렇게 하늘이보단 그래도 뭔가를 좀 많이 경험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되게 주잖아요. 근데 그런 공식이에게도 민호는 되게 민규 형의 민호는 되게 뭔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라는 배우도 저는 배우로서도 되게 뭔가 새롭고 이런 배우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되게 배우로서 새로운 배우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식이한테 되게 신경이 많이 갔고 그리고 그 시선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좀 그래서 배드민턴도 일부러 막 더 치러 가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자연스러운 CG가 몇 개 없는데 자연스러운 CG가 있는 장면이 두 분이 만나는 그 첫 번째 그 씬은 다 CG예요. 사실은 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두 분이 첫 만남하는 저 배드민턴장에 둘이 만나는 그 씬이 있잖아요. 그 씬은 다 CG예요. 제가 두 분의 그 공식과 민호의 이 첫 만남을 예쁘게 하려고 원래는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시간에 찍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이제 뻥 하고 찍은 거거든요. 조명 별로 못 치고. 근데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CG팀한테 그 씬은 다 손으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다 손으로 만져서 예쁘게 만들어준. 저 질문이 많아가지고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지적당하면 하늘이는 공식이가 HIV 양성인 걸 알고 있었을까요? 공식이가 하늘이에게 얘기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다고 생각하는 분. 오.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저는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유는 봉식이가 친구한테 그런 걸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봉식이와 하늘이는 정말 절친이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나 이런 아픔이 있어라는 걸 친구한테 하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경 작가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정현이의 하늘이가 공식이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쵸, 계기가 이제 곳곳에 숨어 있죠. 털썩털썩 주저앉는 거, 지나면 쓰다만 먹는 거, 그리고 맞춤법 틀린 것도 있어요. 사실 고양이 이거 할 때 그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관객분들이 모든 걸 캐치할 필요는 없고, 정연이도 서서히 알아가듯이 관객분들도 서서히 왠지 그럴까나라고 알아가는 느낌을 그냥 같이 받았으면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조금 하늘이를 같이 반나절 보내면서 느끼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 설명충스러운 정리가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네, 설명충을 하면서 하늘을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모래시계를 편하게. 하늘이가 초반에 누가 사줬다라고 말한 사실은 정말 누가 사준 건가요? 혹은 하늘이가 직접 사입은 건가요? 아니면 공식이가 준 건가요? 뭘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이가 사지 않았을까요? 네, 셔츠 하나쯤 뭔가 그 정민에게 나 누가 이렇게 셔츠 선물해주는 아직 그런 능력 있는 남자야. 너 나 친구 후회할걸? 하는 그런 텐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소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공식이가 굉장히 다양한 헤어밴드를 하고 나옵니다. 헤어밴드는 누가 고르신 건지, 또 공식력을 맡으신 정희 배우님께서는 어떤 헤어밴드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헤어밴드는 이제 그 의상을 해주시는 그 일장님께서 같이 이제 옷과 함께 이렇게 해주셨고, 색깔이 그게 되게 다양해가지고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밴드가 사실 이게 오래 차고 있으면은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쪼이다 보니까 두통이 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 끼고 있는 거는 제가 막 이렇게 늘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찬 그 밴드가 제 머리에 이렇게 나중에 딱 맞게 느슨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까 HIV 얘기를 했는데 어떤 관객분께서 민호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층 성장한 봉식이는 언젠가 하늘이에게 자기가 HIV 양성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 뭐 언젠가는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극상에서는 하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호와 만나면서 또 어느 날에 언젠가 뭐 얘기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극장에서 이제 그 오늘 상영하기 전에 스크린에 이제 영상을 그 화면을 띄워놨는데, 그때 이제 그 정희 배우가 부르셨던 프라우드 오브 유얼 보이가 나왔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스크린에 광고를 띄울 때 그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원래는 메이드 인 루프탑 OST를 틀고 싶었는데 뻥이면서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쉬웠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앞에 노래방 나이 제가 드립을 한 거에 받으셔가지고 되게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그냥 얘기만 그거는 이번에는 이분이 페널티. 죄송합니다. 바로 보면 지금 손 들어주십니다. 질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민규 배우님 질문인데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강민규 배우님 빼고 대부분 배우님의 영화 데뷔작으로 알고 있다.
뭐 영화 개봉 이후 바빠지고 계속 있을 텐데 뭐 잘 지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길래 간략하게 한 마디씩 해주시겠습니다. 개봉 전, 그럼 저 빼고는 이제 데뷔작이신가요? 데뷔작은 아니죠. 데뷔는 아니지만 아.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근데 지금처럼 뭐 그냥 이런 GV 자리 이런 스케줄이 조금 더 생기고 뭐 제가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좀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생겼고 제가 이 영화 하면서 GV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되게 영화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우는 시기가 되게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이런저런 것들도 되게 많이 알고 특히 광주 갔을 때 광주극장 같은 데 갔을 때도 되게 좋았었고 근데 뭐 제 삶에 뭐 큰 변화가 뭐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더 영화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뭐 그런 저의 개인적인 마음의 변화를 많이 이뤘습니다. 뭐 붙여주실 분 계실까요? 그럼 저희가 후회돼서 스킵을 할까요? 스킵을 할까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이가 소장하고 있는 명품 물건들을 보면 나비게타이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 영화를 위해서 마련한 소품인지 혹은 감독님의 개인 물건인지 궁금하다. 질문하시겠습니다. 원래는 그 진짜 이제 명품을 저희 그 미술 감독님이 구해보겠다고 시나리오에 명품샷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가 해도 돼요 뭐 이랬는데 그게 갖고 오셨는데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그러면 다른 컨셉으로 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포기할 수 없다. 괜히 나중에 작가한테 그 다른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막 이래가지고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 작가님이 그럴 거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또 저희 집에 있는 거 가져오고 뭐 그렇게 이렇게 막 모아 이제 그 스태프들이 갖고 있는 거 모아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없었으면 저 촬영했을 때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렇죠. 그게 네. 그 네임이 딱 네. 그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시기가. 그게 약간 다른 거였으면 조금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프탑에 자리한 식물은 고추와 토마토와 청경채 이외에도 다른 식물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십니다. 그것도 여기서 저만 알 텐데 지금 고추, 토마토, 청경채 이외에 뭐가 있었냐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그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예를 들면 상추도 있었고요. 그 상추 말고 치커리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쌈채소 종류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리고 HIV 보균자라는 설정을 어떻게 정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입영을 통해 30 혹은 이제 40에 주고자 했던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HIV 관련해서는 제가 연문경 작가님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나중에 봉식이는 HIV 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민호와의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 혹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거였는데 그냥 저는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HIV에 이렇게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동성애자 하면 HIV가 이렇게 뭔가 그 낙인처럼 이렇게 보여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봉식이 같은 그런 HIV 양성인 사람들도 있다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HIV 때문에 마음대로 죽을 거야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삶을 플렉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하나 40 넘으면 죽을 거야. 40대는 날 바로 죽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혹시 또 HIV 실제 감염인 당사자들이 보시면은 왜 HIV 당사자를 그렇게 그렸느냐, 뭐 40대는 죽을 거다 이렇게 좀 그렸느냐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내가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뭐 청결하는 것도 HIV 때문에 청결한 게 아니라 원래 봉식이는 청결한 애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청결한 사람도 이를테면 뭐 어떤 실수하면 HIV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세이프 섹스를 하지 않으면 HIV에 감염되는 거잖아요. 청결하지 않아서 뭐 지저분해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는 설정한 거였는데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식이가 HIV 때문에 그막 소독제까지 갖고 다닐 만큼 청결한 사람인가. 이제 약간 덧붙이자면은 이제 뭐 40까지 죽겠다, 40대에 죽겠다, 그리고 뭐 소독제를 하고 다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HIV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이는 HIV 자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HIV라는 질환을 바라보는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 때문에 나는 이 청결이 필요해라든지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라든지가 아니라 이걸 둘러싸고 있는 약간의 편견 어린 혹은 아직은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시선들에는 공식이도 조금씩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증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화 너무 재밌었다. 민호가 공식에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장면에서 바로 못 받아주는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식이와 민호 노래 가주세요. 해주신 분이 있어서 노래가 있어요. 네, 해드립니다. 이건 저도 놓친 건데 공식이가 민호의 전화를 거절하는 씬에서 배경에 흐릿하게 투샷 사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누구 사진인가요? 질문해 주시면 다시 드릴게요. 공식이가 민호의 전화를 거절하는 씬에서 배경에 흐릿하게 투샷 사진이 보이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저도 네, 그거는 이제 공식이와 민호 사진이 맞고 그 이제 폰 배경. 그쵸, 폰 배경으로 한 게 그게 이제 뭐 극상으로 저희가 뭐 거기서 어떤 그걸 했다라는 설정으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촬영 안 할 때 저희끼리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희 둘이서 그걸 이제 감독님이 이제 배경화면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마치 공식과 민호의 네 맞아요. 그 폰 배경화면으로 그걸 이렇게 설정 아이폰의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래서 그 공식이는 그만큼 민호를 좋아한다라는 걸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놓치지 않고 보셨네요. 아까 질문에 홍래가 이제 그 홍래 배우님이 죄송해요. 홍래 배우님 그 차례차례 조커정장으로 여러 활보를 할 때 죄송합니다. 네, 형. 거기를 활보를 할 때 롱샷으로 비춰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 뭔가라는 어떤 표정들로 막 보는 듯한 기운이 많이 무신 졌어요. 당연히 뭐 그런 거 큰소리 안 한 채 찍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 씬 찍을 때요, 그 청계천 찍을 때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엄청 초록색 정장 입은 방토리가 카메라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셨는데 에피소드마다 추임새나 대사들이 너무 재치고 귀여웠다. 작가님이 원래 써주신 대본에 입각한 건지 아니면 배우님들 애드립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 주시면 좋겠네요. 에피소드마다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애드립 같은 어떤 아. 것들인지 아니면 그런 아마 제 대사와 배우님들의 애드립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쓰는 말이랑 사람들이 좀 인터넷에 많이 쓰는 말 위주로 대사를 구성을 하되 편하고 재미있어하는 말들로 각자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에 남는 애드립이라면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혹시? 아, 너무나도 완벽한 대본이었기 때문에 대본만 기억이 납니다. 거의 이제 대본대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식이가 그 말이 좀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고 좀 이렇게 또 BJ다 보니까 이렇게 또 대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편한 말로 막 이렇게 바꾼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민호 처음 만났을 때 뭐 오지랖이 오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원래는 이제 오지랖이 뭐 다른 거였는데
뭐 오지연이 뭐 구비구비 뭐 펼치시네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냥 약간 좀 라임으로 해가지고 오지랖이 오진다 약간 이런 걸로 좀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독 좀 대사 맛이 좋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들의 애드립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어떤 불감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막간 질문 드리기 전에 광민기 배우님께서 이제 정희 배우님 공식과 이제 처음 이제 사귀게 됐던 어떤 장면이 정말 망가의 영화들만 이렇게 감동할 정도로 좋은 조명인데 저는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 광민기 배우님께서 이제 승낙을 받고 나가서 이제 막 환호지면서 나갈 때 약간 그 모 드라마에 모 배우의 인명 창법이 가까운 그런 부분에서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프레임처럼 잘 뛰시는 맞아요. 강민경 배우죠? 맞아요. 그거까지는 좀 보호를 아니 저는 몰라요. 뭐예요? 차 위에서 이렇게. 맞아,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거 맞아요. 저는 감독님 디렉션이었었고요. 감독님이 뛰어나가서 뭔가 약간 환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걸 제 식으로 약간 녹여서 표현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거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절대 뭐 평화할 의도는 아니고 아,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들었고요. 그 다음 부분은 공식이 방송을 하면서 후원에 따른 제스처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후원이 되는데 네, 엄청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연습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던 그 장면이었는데 되게 좀 개인 BJ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 분들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후원을 딱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관찰을 좀 많이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공식이스럽게 제 식으로 좀 녹여낼 수 있을까를 되게 집에서 그래서 되게 많이 연습했었어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BJ 하면서 그래서 진짜 BJ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 방송을 혼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가장 느끼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시간이 좀 다 돼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온 질문들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연의 대사 중에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남친인 것만 몰랐지. 이 대사는 우리는 정윤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늘 씨가 그 남친인 것만 몰랐지라는 뜻일까요? 혹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애인이 있는 건 알고 있었다는 평범한 뜻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가족들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상상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피자의 의미이고요. 그렇지만 네, 정연은 얘랑 같이 다니면서 동네 배우님과 같이 하늘과 같이 다니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제야 생각해본 거죠.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생각조차 못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겠죠. 제 여동생이 21일에 그 영화를 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영화 보고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그 자기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막내 여동생은 제가 이제 커밍아웃 했을 때 자기는 전혀 눈치 못했다고. 우리 첫째 여동생은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막내는 전혀 그 오빠 개인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알고 되게 우리 오빠 그랬었구나 였는데 그 정연이가 자기랑 비슷한 느낌이었다는 그래서 그래 너 이야기일 수 있어 그랬더니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 질문은 취준생으로서 하늘이의 대사들 너무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하늘이는 계속 취준생이었던 건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하늘이는 미래에 어떤 직종에서 일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쓰신 게 있는지 그래서 하늘이는요
어떤 직종은 모르겠고 일단 자신을 건사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지 않을까. 우선 하늘이에게는 지금 내가 배우가 되고 싶어라든지 식품업을 하고 싶어라든지 그런 것을 잘하시려는 하기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건사하고 살아나간다라는 기쁨을 느끼는 게 좀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목표는 괜찮으시죠? 저는 그 꿈꾸는 게 있어요. 이 메이드 인 루프탑 영화는 상영 시간이 끝나면 영화는 끝나지만 그 관객분들의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하늘이가 계속 성장하고 그걸 계속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모든 역할들이 그게 영화의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그 다음 질문인데요.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공식이는 민호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기를 바랬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 둘의 어떤 네이처에 사실 이제 민호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공식이도 그걸 아는데도 선착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오히려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상관없는데? 약간 이랬으면 오히려 공식이가 더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 공식이도 내가 사실 상대방의 반응보다 본인이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더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소한 질문인데, 홍래 배우님, 휘 배우님, 고양이와의 촬영 어떠셨나요? 아리한테 감독받은 공식이 너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 GV 할 때마다 홍래 형은 이제 한 마리의 맹수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옥탑방에 왔을 때는 저는 되게 귀여웠거든요. 너무 생각보다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저랑 촬영할 때는 되게 얌전하고 뭔가 제 무릎에 있어야 될 때 딱 무릎에 있다가 빠져야 될 때 얘가 기가 막히게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캐스팅 정말 잘했구나. 아리가 배우를 한 마리의 배우를 섭외했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했습니다. 그 아이가 좀 사람 가리더라고요. 휘랑 되게 이렇게 잘 맞고 사실 휘 따라다니고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제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키우려고 했었어요. 감독님하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고양이 미팅도 하고 있는데 이걸 실패했거든요. 고양이를 옮기려고 하니까 와 발에서 발톱이 이만큼 나와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고양이와 접촉을 실패하고 감독님께서 좀 더 순하고 말 잘 듣는 고양이를 또 직접 또 찾으셨어요. 그렇게 만난 게 아리였고 아리는 그렇게 막 맹수 같진 않았는데 제가 고양이에 대한 그 발톱을 본 순간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 그랬었어요. 근데 영화 자세히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 뒤에 그 후반부에 순자한테 이제 들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하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하늘이가 일하러 갈 때 이 아리가 따라가거든요. 하늘이.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와 제가 이제 연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거의 마지막 그 아리의 거의 마지막 촬영에 가까웠는데 예, 그 하늘이가 가면 아리가 하늘이를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주인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해주는.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엔딩에 사실 오리날다가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중에서도 떠있는 죄송합니다. 오리날다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오리날다가 있어. 네, 그 곡을 기성곡을 쓰셨는데
최근에 뭐 좀비 크러쉬 같은 영화도 보면 마지막에 배우들이 이제 척추 혹은 이제 노래로 이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식으로 끝냈으면 뭔가 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예 엔딩을 처음부터 그 보고로 이제 하셨던 거지. 아,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그냥 그 어떤 곡을 할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엔딩을 찍을 때 이거 엔딩곡을 어떻게 하지라는 뒤늦은 좀 그 후회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하늘이가 이렇게 웃는 듯한 모습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열일결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해피엔딩이라는 거를 뭔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노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노래는 뭘로 해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음악 감독님한테 이 엔딩은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지금 그 두 사람의 키스씬과 하늘이 자전거 타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 한 곡하고 뻥이면서 이 두 곡만 만든 거였거든요. 그리고 엔딩은 어떻게 할지 음악 감독님하고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편집을 할 때 이제 이런 느낌이야라고 가이드 음악을 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일단 낭만 고양이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냥 음악 감독님이 낭만 고양이 좋은데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낭만 고양이 이상으로 못 만들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낭만 고양이가 저희 시간이 1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는데요. 혹시 끝나고 이제 관객분들 진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이제 지하철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저희 이제 행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하이텐션 영화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더 하이텐션으로 우리가 진행했는데 좀 혹시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그 관객분들에게 이제 끝인사 해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 하고 나서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해야 이렇게 GV를 할 때마다 정말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재밌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정말 마음속에 사무칩니다. 이렇게 GV 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보던 얼굴도 또 몇 분 보이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화 관심 그리고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작품 찍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배웠던 얼굴 보이기도 하니까 반갑고, 또 이런 곳에서 해보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뭔가 숲속에 있는 공기 같은 거.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메이드 인 루프탑 GV와 함께 여기서 이렇게 즐거운 GV를 하다가 또 제가 작년에 찍었던 백야라는 단편 작품이 있는데 그건 아주 진지해요. 또 거기 가서 즐거운 분위기로 GV를 할 뻔하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또 진지한 GV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저는 그것도 상영하고 GV를 하고 그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여기 우리 제작 썸머 프라이드 시네마. 시네마라고 썸푸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제가 이제 프라이드 영화제 하고 있는데 그 영화제의 여름 시즌에 하는 딴짝상이 조그만 영화제예요. 거기서 상영하고 장소는 인디스페이스라고 서울극장 안에 있는 공간에서 합니다. 토요일은 거기서, 일요일은 인천 여성영화제에서 많이 보러 오세요. 네, 오늘 이 소리를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일 텐데 이 시간을 저희 영화 제가 봤거든요. 그 영화표 예매하는 그 어플에서 거의 매진이 되게 되었다는 소식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관객성이 차면은 정말 GV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신이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메이드 인 루프탑 더 많은 관객들이 찾아뵐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저는 GV를 열심히 다닐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썬더프라이 시네마에서 제가 처음으로 퀴어 연기를 했던 작품도 상영을 해요. 그 작품을 이제 일요일날 상영을 하게 되는데요. 오래 달리기라는 작품이고 저한테 되게 소중한 작품이라서 이번 주 일요일은 아마 거기 가서 GV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매일부터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색다른 장소에서 또 GV를 하니까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또 공연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GV를 다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꼭 GV를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객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메이드 부탁 저희가 지금 중간을 향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요즘 메이드 부탁 GV 하는 것에 거의 매진하는 편인데요. 이번 주에 내일 이제 대구 갔다가 그리고 다시 서울 왔다가 다음 주에 강릉 가고 또 서울에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이렇게 뭐 정확히 공개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다음 주에도 메이드 부탁 GV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뭐 종영 GV라는 게 있거든요. 종영하는 날 마지막 GV를 하는데 그때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